예, 예,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92페이지죠. 대표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번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을 도로에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였고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입니다. 대지면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않는 구조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해라. 2번 틀렸고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지하는 넘을 수 있습니다. 3번이 옳은 거. 4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할 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인 경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공개 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동안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죠. 1번 대지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대지 안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요. 1번 지문 도로는 이와 인접하는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보다 낮는 게 아니라 도로는 앞뒤가 바뀌었어요.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1번 틀렸고요. 1번 지문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2번 성토나 지방 개량 등을 해야 된다. 우리가요 습지나 매립지도 건축은 가능해. 단 성토나 지방 개량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 4번에 보시면 옹벽의 외벽면은 이에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옹벽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라. 4번, 5번은요. 이것도 법 시행령 조문에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4번, 5번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이 옹벽만 가지고도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죠. 자, 2번 문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가장 응용된 문제가 2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녹지 지역인 대지 자 우리가 녹관 농자는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지 않는다. 왜?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거든. 그래서 녹지 지역인 대지다 그랬으면은 그 뒤에 규모나 종류는 고려사항이 아니야. 녹지 지역 자체이기 때문에 조경이 필요 없다. 1번. 예. 그다음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 규모가 작아서 조경 의무가 없죠. 단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해야 돼.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그러면 우리 공장에 대해서도 규모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적용 의무가 없는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우리 146페이지 보시면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밑에 박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0이니까 15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 의무가 없지. 예.
그 다음에 축사는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 의무가 없죠. 축사는. 그래서 면적하고 종류 막 써놨을 때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조건 적용을 해야 돼. 그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제외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녹관 농자는 적용 의무가 없다. 이런. 그래서 2번 문제를 여러분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대지안의 적용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2번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응용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역시 마찬가지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거는 옥상 안에 옥상 위에 조경 해가지고 우리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요 지문이 하나 있죠. 예.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147페이지 거기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옥상에 조경하면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고 이때는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해서요. 옥상에 조경 면적 400이 필요한데 옥상에 600에 조경을 했다. 그러면 600의 3분의 2는 400이지만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얼마까지만 봐주는 거예요? 예? 200까지만 봐주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계산해 주는데 그 비율은 대지의 조경 면적의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0의 3분의 2는 400이지만 그래도 대지 조경 면적이 400이기 때문에 200밖에 안 된다고 인정을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5번 문제 대지의 조경 및 공개 공지. 이거는 제가 보니까 기출 문제 같은데 네, 옳은 거 찾기입니다. 예. 1번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계 1,500 이상인 가설 건축물에 적용해라. 자,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길어봤자 3년 쓰죠. 적용을 하지 않는다죠. 예, 이건 틀렸고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이 옳은 거죠. 예, 아까 빡세 나오니까 3번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은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백화점 같은 거. 단 가로하고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 그렇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공개 공지 확보 안 합니다. 해봤자 사람이 못 써. 사과개짝이나 쌓아놓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죠.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이 안 되죠. 공개 공지 설치하면 대가로 뭐 해줘요? 건물 더 높게 짓게 해주죠. 용적률 1.2배 완화. 그다음 높이 기준 1.2배 완화. 건폐율은 완화 기준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요. 공개 공지 문제 중에서는 가장 응용된 문제예요. 이거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용도 지역하고 공개 공지를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까지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반 공업지역. 그러면요. 왜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는 데가 어디예요? 일반 공업 설치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1번 정답이네 바로 그냥. 너무 쉽다. 그래서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을 이제 기억을 하고 설치하지 않는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공업지역 중에서는 중공업지역만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교회가 뭐예요? 종교 집회장, 예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 생활 숙박시설, 숙박시설이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다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들이죠. 그 다음에 7번 공개 공지가 나옵니다. 옳은 거 찾기. 1번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인정돼서 지정 공개된 지역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틀렸고 필로티 구조,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긴 의자나 조경시설을 설치해라. 3번이 옳은 거네요. 자, 4번 틀렸죠. 건폐율을 1.2배 완화란 말 없어요. 용적률과 높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 설치, 출입구의 폐쇄 등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요,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것을 뭐 신고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거 설치 못한다고만 나오지 신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8번이 이제 건축법상 이제 도로가 나옵니다. 자, 8번의 도로에 대해서 틀린 거 찾기. 3번 보시면은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돼 있죠? 예정 도로. 앞으로 설치 예정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봐요. 그래서 거기 계획상 도로 봐 예정 도로입니다. 3번 틀렸고요. 1번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보행만 가능하면 도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폭이 3m 이상. 그래서 2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3m 이상이고. 근데 보행이 불가능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고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없는 도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5번은 이제 보통 실무에서 보통 지정 도로라고. 9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먼저 3번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인 경우. 우리 공장은 3000이죠. 그렇죠?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그렇죠? 가로하고 공장일 땐 3000이라고 돼 있죠? 페이지 찾았어요? 찾으면 체크가 돼 있을 텐데. 그렇죠? 149페이지 맨 밑에. 기준의 강화 있죠. 가로는 공장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9번의 1번 지문은 아까 나왔던 거고 2번도 나왔고 4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5번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없던 도로를 지정할 때는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예외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근데 있던 도로 없앨 때 폐지 변경할 때는요 무조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땐 도로가 있었는데 저희 퇴근할 때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건축선. 1번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 도로 쪽으로.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괜찮다. 4번
도로의 원래 중심선에서 소연업이 2분의 1씩을 후퇴해야 되는데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다. 그쪽은 후퇴를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의 소요 너비, 필요 너비를 말해요. 소요 너비는 2m일 수도 있고 3m, 4m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원칙은 4m니까 소요 너비를 4m, 4m를 확보해야 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양쪽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 중심선을 그어서 소요 너비 2분의 1을 후퇴하는 거예요. 2m 후퇴. 그러니까 여기 1m가 더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건축선으로 하고 요만큼은 도로로 제공을 해야 돼.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하천이야. 하천이나 절벽, 경사지나 철도야. 뭐 이쪽 후퇴 못하니까 이때는 반대쪽 하천 쪽에 있는 경계선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 혼자 다 4m. 그러니까 이 사람은 2m를 후퇴를 하죠. 이만큼 후퇴해서. 이만큼을 도로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을 때는 하천 있는 쪽에 도로 경견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도로로 편입됐죠. 도로폭이 좁아서.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의 제외지. 포함이 아니죠.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입니다.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 도로인 경우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건축선은 중심선으로부터 해당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각각 양쪽으로 후퇴하는 선이 건축선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정 건축선이죠. 정비하기 위해서 시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요. 도시지역, 용도지기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의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4m를 후퇴시킬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알아두시면 이때 후퇴한 부분은요.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 단 공지로만 써야 되는 거죠. (11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대지의 높이 4m, 연면적 합계 90m,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 규제에 위반되는 것을 찾아라. 이거 기출문제예요. 1번 갑은 건축 위에서 건축 신고했다. 아까 우리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 신고사항이었죠. 맞잖아. 90이니까.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그럼 괜찮네. 예.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우리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잖아요. 규모가 작잖아. 무슨 공개 공지? 괜찮죠. 위반하지 않았어.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를 접하고 있다. 2m만 접해도 되잖아. 3m는 접했으면 괜찮고.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고 있다.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부분은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면 안 되죠. 예. 넘는 구조로 돼 있어. 4.5m, 4m니까 4.5m 이하죠. 예, 넘어서는 안 되죠. 5번이 틀렸어. 5번이 위반한 거예요. 12번 문제. 이거 기출 문제였고요. 이거 제가 이의 신청 자료 만들어 다 아니 복수 정답 인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점.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문제 수정해 놨죠 지금요. 자, 건축법상
법령상 대지 A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이제 도로 폭이 3m고 왼쪽이 선로 부지니까 그쪽으로는 갈 수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가로에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 도로다. 법률상 도로고 A는 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후퇴 못하니까 우리 소요 너비가 4m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로 부지 쪽에서부터 4m 후퇴죠. 그러면은 지금 가로가 14m고 세로가 10m인데 지금 거기 딱 잘라서 7m 곱하기 10m인 것이 아니라 6m 곱하기 10m를 해야 되네. 그렇잖아요. 1m가 더 들어가니까. 그거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도로 폭이 3m. 이쪽이 철도야. 그 다음에 거기 대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높이가 얼마로 돼 있어? 10m. 이게 얼마로 돼 있어? 7m.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m로 돼. 이거는 20m로 돼 있죠. 여기는 몇 m로 돼 있어? 14m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때 대지 면적 산정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원래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2분의 1을 후퇴하는 거였잖아요. 원래는 중심선에서 2m씩을 후퇴해서 합쳐서 4m 도로폭을 만드는 거였어. 그런데 여긴 철도는 일로 후퇴를 못 하잖아. 철도나 경사지 하천은. 이쪽에다 점을 찍고 얼마를 가야 돼? 여기서 이제 4m를 가야 되지. 여기서 3m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간 거야? 1m를 더 갔죠. 이게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로 편입해서 대지 면적에 포함 안 돼. 그럼 이게 남는 게 얼마예요? 6m 남고 높이가 10이니까 여기 얼마 이거는? 6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7을 뺐으니 이게 얼마 이거는? 7이고 7이 14, 140.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정답처럼 보였잖아. 그때는 이게 가로가 없었어요. 가로가 없었다고. 아니 가로.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 도로서 법률상 도로 이 말이 없었다고. 왜 없었다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이 도로가 예.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아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일 때는 도로폭이 얼마면 돼? 3m면 되면 되지. 그 책이 안 나와? 응? 책이 나올 텐데 다 가르쳤는데. 자, 148페이지 가로 2번에 보세요. 148페이지 가로 2번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나오죠. 계단식 도로 같은 거 차가 못 지나가는 거 폭이 얼마면 돼? 3m 이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일 때는 폭이 3m가 소요너비야. 그럼 후퇴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일 때는 3m가 맞잖아. 후퇴할 거다. 조건을 안 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후퇴하지 않은 것도 복수 정답이 된다. 후퇴 안 하면 10에다가 1이니까 10이 더해가지고 10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로로 써놓은 거예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런 거죠. 이 문제가 원래 건축선은 시험에 안 냈어요. 건축선은 이거는 건축 기사 시험 문제라고 안 냈고 우리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신참
의욕이 넘치는 초보 출제위원이 의욕이 넘치거든. 이 사람이 야심차게 계산 문제를 20년 만에 20 몇 년 만인가 됐어. 결국에는 복수 정답이 됐거든. 다른 교수들한테 찍혔겠지. 그래, 우리가 왜 안 내는 줄 알아? 예외가 많던 도로 건축선은요. 건축선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잘못 냈다가는 출제 오류 생길 수 있으니까 그동안 고참들은 한 번도 안 냈는데 냈다니까. 그래서 이게 20 몇 년 만에 나온 지가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 나왔길래 내가 잘 걸렸다 그랬습니다. 복수 정답이네. 폭이 3m, 이 사람은 4m밖에 못할 거야. 3m짜리 도로도 있기 때문에. 어이없이 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만약에 그걸 인정 안 해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저 그림에서 이 도로가 막혀 있거든요. 149페이지 막다른 도로를 한번 보세요.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폭이 얼마면 돼? 도로 너비가 3m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맞지? 그러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3m면 되고 후퇴할 게 없고, 이 그림의 끝에 막혀 있거든. 막다른 도로가 아니란 말이 없잖아. 뭐 3m면 되잖아요. 내가 두 가지를 주장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복수정. 그래서 지금 가로에다가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통과 도로라죠.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는 거 알려준 거죠. 만약에 통과 도로란 말 없으면 저는 또 이의 신청하는 거지. 왜? 막다른 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고참들은 겁이 나서 한 번도 이 건축선에 대해서 문제를 안 냈는데 신참이 의욕조 냈다가 바로 한 방 꼭. 자, 13번 문제 보세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4m까지 후퇴할 수 있죠. 이때 후퇴한 부분은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페이지 건축물의 이제 구조와 재료가 나옵니다. 예. 자, 대표 유형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5번 나왔습니다. 왜요?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개업과 전혀 상관없는 걸 내면 아마 틀릴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는 거지.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개업과 전혀 상관없는 걸 내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제일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찾기입니다. 4번 보세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2층이 목구조 건축물. 그리고 우리가 목구조 건축물은요.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 목구조일 때는요. 3층 이상일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요약집에 이게 나와요. 요약집 어디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있죠? 이건 틀리라고 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5번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다 몇 번 다 설명씩 드렸어요. 이제는 외워야 돼.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제일 많이 나와서 정답으로. 예. 층수 2층 이상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제출해라. 근데 가로가 생겼죠. 층수가 2층일 때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일 때 목구조일 때는 500 이상. 높이가 12가 아니라 13m 이상입니다. 예. 처마 높이 9m, 기둥 사이 거리가 10m. 그렇죠? 예. 중요도가 높은 건물, 국가적 문화유산, 특수구조 건축물,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예, 그건 수시로 나와. 지문 하나도 나옵니다. 왜? 합격자 수를 줄일 때 중개업과 전혀 상관없는 게 이거야. 공인중개사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아마 이거 예상 못할 거야 하면서 또 내. 예. 자, 1번 문제는 똑같은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번 기출 문제예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 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업 상관없잖아요. 근데 건축법 조문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틀리라고 내는데 이걸 내기 전에는 보통 다른 시험에 한 번씩 낸 다음에 내요. 왜 그럴까요? 반응을 보는 거지. 다른 시험에 한 번씩 내고 난 다음에 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음 방지가 필요 없는 거 3번이죠. 예, 상점간. 이 백화점에요. 옆에 상점하고 옆에 상점 사이에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 시설 설치합니까? 안 하죠. 예. 이런 문제는 당황하지 말라니까요. 예, 왜냐 그러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수록요 정답이 쉬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그렇죠? 숙박 시설의 객실안, 그렇죠? 방음해야겠지. 기숙사의 침실간, 학교 교실, 병실 다 방음 필요하겠네, 그렇죠? 상식이지 이런 거. 틀린 분은 거의 없었어요. 네, 3번 소음 방지를 위해서 건축물의 층간 바닥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틀린 거. 그 층간 바닥 이거 틀리라고 뭐 내겠지만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 힘들지만 그냥 한번 보시는 거죠. 예. 오피스텔, 그렇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근데 3번, 2번 같은 것은 아니다. 노인 요양시설, 도서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냥 참고로만 한번 풀어봐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있죠. 건축물의 구조 재료. 이거 역사상 지문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에. 여러분 제가 외우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한번 읽어 보시는데 읽어 보실 때 5번 지문 한번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높이 31m를 초과할 때는 탈출용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라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1번 지문 네, 요것도 예전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불 났을 때 숨을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0m로 봐요. 안 죽고 불 났을 때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난시설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란 말을 못합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싶을 때 읽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외우란 말 못합니다. 예. 그 다음 6번도 마찬가지에 승강기 문제가 예전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예전에 기출문제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5번 이게 정답이 틀린 거. 6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이 몇 년 나왔냐 그러면요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였어요. 14 몇 년 전이야 이거 20년. 5번이 왜 틀렸냐 그러면요 우리 비상용 승강기는요 한쪽에 몰아서 설치 안 합니다. 탈출용. 우리가 일반 승강기는 2대를 나란히 설치하죠. 근데 비상용 승강이 화재나 탈출용인데 한쪽에만 2대를 설치하면 반대쪽 사람 다 죽잖아.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돼. 비상용 승강.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7번도 기출 문제예요. 범죄 예방. 예.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 아닌 거. 무남의 집회시 동물원, 식물원. 동물, 식물 상대로 해서 무슨 인명피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이 나옵니다.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그 다음에 대표 유형이 나오죠. 대표 유형. 저는 대표 유형인데 이건 대표가 아닌데 대표 유형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한 번 나온 걸 대표라고 할 수 있나? 옳은 거 1번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과반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건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1번이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쳤을 때는 건물 전부, 대지 전부다, 건물은 전부다, 대지는 전부다가 아니라 방화지구만 적용된다. 그래서 2번부터요, 3번 이런 것들은요, 국토계획법과 거의 같아요. 예. 우리 그 공부한 거 있잖아요. 건물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치면은요, 걸치지 않은 건축물 부분도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된다. 걸치지 않는 대지는 불에 안 타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건축법도 같아요. 근데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면 각각 적용됩니다. 각각 불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칠 때는 녹지는 녹지,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에 각각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 보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냥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1번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거 찾기. 그렇죠? 그래서 5번이라 그랬죠. 예. 도시 지역에서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4m까지 후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본 겁니다. 대지 면적에 포함.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제 건축 면적 산정 방법은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2번. 틀린 거 찾기.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주문이죠. 외벽의 중심 맞죠? 예.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반듯하게 했잖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인 경우에는요, 요때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 이거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외 1.5m까지.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제가 여러 번 설명 많이 드렸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요? 예? 건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테라스를 설치했다. 그래서 테라스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덜란드 화가 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을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뭐 탁자 놓고 의자 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 화가가 이것을 테라스라고 이름 붙이는 바에 테라스가 됐고요. 이 테라스는 대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돼. 1m 이하 부분,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테라스 높이를 갖다 1m보다 높게 하는 것은 바보지. 포함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m는 건축 면적에 포함 안 된다. 단 창고 물품을 입출고하기, 차량을 접안시키는 것. 트럭을 후진하는데 트럭 높이가 1.5m거든요. 그랬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이걸 봐줘야 돼. 그것도 산입하지 않고.
태양열 주택은요, 외벽의 내축 내력벽 중심으로 한다. 태양열 주택은요, 실제 쓰는 면적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 하면은요, 건축 면적 손해봐. 그래서 내층 내력벽을 합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다음에 5번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자, 이거 건축 면적에 포함 안 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바닥 면적에도 포함 안 합니다. 건축 면적에도 빼고 바닥 면 뺍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지었던 지하 주차장의 골뱅이 주차장 돌아가는데 이렇게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예전에 참고 들어갔다 죽는 줄 알았네. 그냥. 내 차가 5m 25cm인데 길이가 5m 25cm.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있나? 그죠? 그래가지고 서라운드 키고 해가지고 습자지 한 장 차이로 지났대. 습자지 한 장 차이로. 세상에. 그래서 이거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지하 주차장에 골뱅이 돌 때 넓게 만들죠. 생활 폐기물 보관함 역시 건축 면적에 포함 안 시키고요.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바닥 면적 산정 또 나오는데 오늘 우리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